안녕하십니까?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 윤보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윤보선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대통령을 지냈지만 제2공화국이라는 불안정한 민주주의 실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내각 책임제 정권의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통치자도 아니었고 장면 내각의 무능과 군사정변이라는 격변 속에서 내각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대통령이었습니다. 윤보선은 1897년 8월 26일 충청남도 천안군 모산면 새말, 현재의 아산시 둔부면에서 태어났습니다. 본가는 해평 윤씨로 아버지 윤치선은 개화기부터 정치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 윤보선은 6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전통적인 양반 가문의 책임감과 엘리트 의식을 바탕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윤보선은 관립교동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후 게이오 중학교, 세이소쿠 고등학교를 거쳐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는 일본과 영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입헌주의, 의회 정치, 민주주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그가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치에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기반이 됩니다. 광복 이후 윤보선은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합니다. 이승만 정권 시기 그는 자유당의 장기 집권과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문제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야권 인사로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60년 4.19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4.19 혁명 이후 출범한 제2공화국 체제에서 윤보선은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내각 책임제를 국가체제로 선택하였으며 실질적인 국정 운영 권한은 장면 국무총리와 내각에 있었습니다. 윤보선은 국가 원수로서 상징적인 위치에 머물렀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혼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장면 내각은 민주적 절차를 중시했으나 급변하는 사회 상황과 경제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장면 내각과 윤보선 대통령은 부정축제자나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새로운 치안 법률을 만들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나 시민운동을 억누르기도 하였습니다. 전국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군 내부에서는 점차 불만과 긴장이 쌓여갔습니다. 윤보선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조정하거나 수습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보선 중심의 구파와 장면 중심의 신파가 갈등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은 무능한 제2공화국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 군사 정변을 일으킵니다. 윤보선은 이를 명확히 저지하지 않았고 초기에는 군사 정변을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당시 윤보선은 자신은 내각제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질적 권한은 모두 장면 국무총리에게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군사정권 하에서도 윤보선은 약 1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였으나 군부와의 갈등 속에서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합니다. 그의 하야는 제2공화국 체제의 공식적인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하야 이후 윤보선은 군사정권의 비판적인 원로 정치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민주화와 통일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나 군사정권 아래에서 그의 목소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보선은 1990년 7월 1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자택에서 향년 92세로 사망하였으며 묘소는 충청남도 아산시 은복면 동천리에 마련되었습니다. 윤보선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내각제 정권의 대통령인 동시에 위기의 순간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분명한 한계 또한 남겼습니다. 윤보선의 생애는 한국 내각 책임제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 평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 박정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